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탑승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소송이 무려 7년 만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인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속버스 회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장애인 탑승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광주 지역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구제 민사소송. 고속버스 등에 리프트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시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현장 검증과 이와 유사한 판결을 기다린 끝에 7년 만에 결론이 난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내년부터 신규 도입된 버스 중 5%를 시작으로 2030년엔 35%, 2040년까지는 전체 신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인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이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심 결과에 따라 금호고속 측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장애인 전용 리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광주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측은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이라며 금호고속 측에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속버스 타고 여행 가고 고향 갈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차별 시정에 대한 어떤 판결들이 더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더 적극적인 차별 금지 조치들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버스 한 대당 리프트 설치 비용은 2,500만 원 정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 6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금호고속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그 의도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이 쉽지 않다며 전남지사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8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짧으면 2개월 안에 가능할 것이라는 비공식 의견도 들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공항은 과거에 국제선 운행을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짧으면 2개월 내로도 가능하다고 비공적인 의견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시적 운영은 여행 업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이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선 취항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는 취항 허가의 주체가 항공사라며 광주공항에 취항하려는 항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공항이 국내선이다 보니 국제선이 취항하려면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고 넘어야 할 허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넘어야 할 허들로는 3가지 정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국제경기가 열릴 경우 관계 부처가 요청해 국제선을 부정기편으로 띄울 수 있지만 탑승객의 60% 이상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공항이 군사공항인 만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운항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안공항에 설치됐던 둔덕식 로컬라이저가 광주공항에도 설치돼 있어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따져야 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전남에서 굳이 반대를 하지 않아도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이 어려워서 김 지사의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여부보다는 무안공항의 안전 강화와 조기 정상화에 힘을 쏟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항의 운영은
항공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 공항에서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업계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라든지 그 지방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은 2달 뒤인 오는 4월 18일까지 폐쇄된 가운데 초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도 대규모 시설 확충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더해 최근 사업 공모가 진행 중인 컴퓨팅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주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기술 실증 등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전폭적인 기업 지원과 대규모 시설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총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연내 첨단 GPU 1만 장을 우선 확보해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를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는 첨단 반도체가 빼곡히 설치된 기술 연구개발 시설로 2027년 개소 예정입니다.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 SPC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진행 중인데 광주시는 최근 정부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LG, 삼성, SK 등 카카오 등 여러 기업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또 그 해당 지역의 의견이 서로 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광주에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장비 등에 더해 컴퓨팅 센터까지 유치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 이제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같은 장비들이 있는데 꽤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시너지가 배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실증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주시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은 현재 진척이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광주는 지역 소멸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거기서 자양분을 삼아서 육성이 될 거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나온다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각 지역에서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꿈꾸는 지자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광주시의 움직임도 바빠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직전 감옥에서 쓴 미공개 유묵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15년 만에 일반에 선보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평화로운 삶을 갈망했던 안중근 의사의 의연한 인품이 담긴 글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을 먹고 물 마시니 그 안에 즐거움이 있네. 길이 2m, 폭 50cm의 족자에 8개의 한자가 담겨 있습니다. 옆에는 약지 한 마디가 없는 손바닥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리순 감옥에서 쓴 유묵입니다. 사형 집행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때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독립과 평화를 향한 굳은 신념을 70여 점의 친필 글로 남겼습니다. 그중 아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 소장 유묵이 115년 만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게 일단 일본으로 그때 당시에 가서 일본의 이제 개인 소장가가 이렇게 표구를 하고 오랫동안 소장하던 거를 우리나라 소장가가 중간에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개인 소장하던 거를 공개된 유묵은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글 가운데 가장 소박하고 서정적인 글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참된 평화를 찾고자 했던 의연한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소에 안중근 의사의 심성이 잘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탈하고 청빈한 우리 조선 선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3일절인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광주 동국뮤지엄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됩니다. 유묵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삶과 업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전시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이토의 친필글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입니다.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내용인데 이 영상에도 음모론을 제기하며 계획된 사건이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여객기 참사 이후 이렇게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 온라인상들의 제보 글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추려서 고발장을. 특히 혼란한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허위사실과 음모론은 물론 헌법재판소 판사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실제론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짜뉴스 등을 이용해 구독자를 끌어모으거나 조회수, 후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의 벌금액을 최대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고 범죄 행위와 관련된 수익도 모두 환수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벌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된 전액 몰수를 하게 되면 다만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방법이 없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생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는 농어촌학교의 활로를 모색합니다. 오늘 방송에는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순영 한국교육개발원 소장이 참여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린 농어촌학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은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동시에 생방송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중계됩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올해도 입학준비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98억 원을 투입해 신입생 1인당 초등학교는 10만 원, 중고등학교는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신입생들이 교복이나 체육복, 도서 등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